자, 수세. 이제 화상병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으니까 수세란 뭐냐? 수세가 뭐예요? 나무 자람의 세력. 그렇죠. 나무가 자라는 힘, 세력. 신초가 많이 자라느냐, 너무 짧게, 적게 자라느냐, 적당하게 자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과실의 품질, 수량, 꽂는 문화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자란, 순체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자란다는 건 수세가 세다라는 것이고, 너무 약하게 자란다는 건 수세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지와 잎이 자라는 것을 생식생장,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을 생식생장하는데, 이 둘과의 균형을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작업, 전정, 적과, 비료, 대목 노출 부위, 유인, 때로는 당근, 때로는 박피, 때로는 적심, 이런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를 놓쳐버리면 가지는 또 굵어집니다. 굵어진 가지는 양분 흐름이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가지가 꽃눈이 되어야 되는데 꽃이 되지 않고 또 긴 가지로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수원은 대부분 4 곱하기 2 정도의 제식거리를 갖는 가수원이에요. 그런 가수원에는 원줄기가 있고 척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결과지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주지가 나오고 하면은 연나무와 겹쳐요. 큰 나무라는 것은 제식거리가 넓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단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세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냥 전정, 적과 비료 적게 주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고 괜찮겠지 하면서 또 비료를 줘버립니다. 저는 집에 지금 시나노 골드가 심겨져 있는데 아직 5년 동안 비료를 안 줘도 나무 잘 큽니다. 5년 동안 비료를 안 줘도. 나무가 안 크는 거는 비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배수불량이라든지 토양병이라든지 그런 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땅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영양 부족은 특별한 경우에 오지 어지간하면 잘 오질 않아요. 배수 조건만 잘 맞추면은 나무는 잘 커요. 예. 물론 대목의 특성에 따라 틀릴 수가 있지만은 자, 수세가 센 나무입니다. 수세가 한번 세다. 저렇게 한번 나무가 유목기 때 굵어져 버리면은 사과는 꽃눈이 없어요. 꽃눈이. 내년에 달 꽃눈이 없어요. 자두복숭아는 수세가 세도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열매가 품질이 나빠서 문제지. 근데 사과는 아예 열매를 달 꽃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렇게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나무가 저렇게 돼버리면은 저거를 수정하는 데는 1년 만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요 가지는 점점 굵어져 버려요. 요 가지는. 한번 굵어져 버리면은 이 가지는 어떻게 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지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달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달까지가 적당하게 자라다가 멈춰줘야 되는데 안 멈춰지고 계속 자라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속에는 꽃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무성해지면. 그러려면 길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전부 잎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러려면 그늘을 줘야 돼. 사과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짙은 그늘이에요. 제식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나무 있습니다. 야, 유목입니다. 고추밭입니다. 함의 나무가 전부 이 줄기에 비해 가지고 굵은 가지고 전부 이게 꽃눈이어야 되는데 이 가지들이 꽃눈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발육성 가지예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는 사과 최소한
20개 정도는 달아야 되는데 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비료 안 주는 건 당연하고 유인, 때로는 당근, 뿌리 끊음, 때로는 박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유인을 하더라도 어설프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어설프게 유인을 했습니다. 끈 가지고 땡기기도 하고 뭐 하긴 했어요. 6월 1일에 하면 이만큼 신초가 자라요. 이 신초는 전부 꽃눈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 되면은 이 가지 원줄기 굵기 이 가지는 점점 굵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되고 일찍부터 결실된 나무, 열매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땔감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땔감 만드는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정도 1, 2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내년에 당장 사과를 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내년에 사과 못 답니다. 이는 나무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수세가 굉장히 세고 내년 꽃눈이 별로 없는 나무에 세계에서 가장 전정 잘하시는 분을 들고 와서 전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전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당장 사과를 달 수 있습니까? 아무 세계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오더라도 사과는 내년에 사과를 달 수가 없습니다. 꽃눈이 없으면. 일본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세가 센 나무에 가서 전정 좀 해달라니까 전정을 못합니다. 과일을 못 달립니다. 그냥 안오 그냥 한 바퀴 자꾸 나무 주위를 돌기만 돕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꽃눈이 없는 나무에서는 사과를 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달았어요. 너무 많이. 수세가 약한 나무야. 열매에 비해 잎수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나무는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4군데로 분배가 됩니다. 가지를 키우는데도 양분이 가고 열매로도 양분이 가고 내년 꽃눈으로도 양분이 가고 뿌리로도 양분이 가야 돼요. 그 뿌리로도 양분이 적게 가고 내년 꽃눈으로도 양분이 적게 가면은 뿌리를 못 키우니까 세력이 약해지고 내년 꽃눈으로도 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내년 꽃눈 분화가 안 일어나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꽃이 안 오면 해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수세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신초 생장량, 적당한 신초의 크기, 그럴 그때 한번 저렇게 적당한 수세가 안정이 되면은 열매가 매년 좋아진대요. 한번 수세가 안정이 되면은 3년 내지 4년은 계속 안정이 돼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안정된 수세. 적당한 신초 생장량, 20 내지 30cm 정도 신초 생장량이 매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좋은 사과가 많이 달 수 있는 적당한 신초 생장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 사과나무 밭에 들어갈 때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신초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생장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꽃눈 분화, 과실의 품질, 즉 열매의 굵기와 그죠? 착색도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큰 나무에서도 잎색이 노랗게 물들 정도로 이렇게 비료 조절을 잘한 이 정도만 되면은 잎을 딸 필요도 없습니다. 적엽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적엽을 하지 않아도 색깔이 다 잘 난다는 얘기예요. 즉 수세라는 것은 단적으로 의미하면은 이 신초 생장량이 신초가 적절하게 자랐다가 멈춰야만이 이 잎에 있는 양분이 과일로 전류된다. 그래서 과일을 색깔을 내게 하고 과일을 크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료기가 너무 많거나 너무 강하게 전정했을 경우에는 이 비료기하고 질소기하고 잎에서 만든 당 성분이 결합해가지고 다시 단백질을 만들면은 멈춰야 되는데 다시 자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잎에서 만든 당이 적기 때문에 과일도 적게 되고 색깔도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가.